우선 채용 설명에서 나왔던 질문들 중에 요 질문들을 제가 일부러 제가 이제 궁금해한 내용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본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될까, 날카로운 질문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우리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지난 시즌 DS 메모리 공정기술로 도전을 해서 서류 합격을 내가 했다. 이번에 파운드리 사업부로 바꾼다면, 이거 여러분들 궁금해 하잖아. 사업부를 바꾼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 다음에 서류 도전했던 이력이 거기 데이터에 남아있어서 나중에 나를 괴롭히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서류 지원 이력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불이익 또한 없다. 라는 피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변이 이거예요. 삼성그룹 내에 동일한 계열사를 반복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의 목적으로 시스템상에서 과거 지원 이력이 남는다. 하지만 질문의 목적이 과거 지원 이력이 차후 전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묻는다 하면 전형 과정에서는 참고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면접관들에게 드리는 자료에 시험을 불참했던 경험, 이전 면접 당시에서 말했던 발언 내용, 그런 이력은 없다. 결론적으로 차후 전형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과거 이력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근데 제 경험상 보면 과거에 어떤 사업부의 면접장에 갔다가 지난 면접장에서 떨어졌는데 자네 이번에 또 왔네, 이런 질문을 받았던 학생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면접장까지 갔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서류 지원, 저번에 내가 지사 떨어졌던 거, 어디 썼는데 서류 떨어졌던 거, 이런 건 고려하지 마세요. 그런 고려하지 말고 이번 도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도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지난 면접장에 어디 가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질문을 받았을 때 너 오늘 왜 사업부를 바꿨니? 왜 직무를 바꿨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로 요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연구소를 썼다가 이번에 메모리 사업부를 썼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정기술을 썼다가 이번에 설비를 썼다. 왜? 내가 기계과라서. 이런 식의 설득.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해서 상위 직군으로 면접장에서 떨어지고 하위 직군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직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스터디가 부족했었다. 하지만 내가 고민을 해보고 나의 기질을 봤을 때는 계속 책상에 앉아서 설계만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고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업무가 나에게 맞더라 라는 친구들은 이제 내려오는 건, 이거는 논리가 맞은데, 지난번에 하위 직군으로 떨어졌다가 상위 직군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격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전자전공자이지만 반도체 과목 수강 이력은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안 된다. 대부분의 전자과 학생들의 반도체 수강 이력은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되게 진행한 이력은 로봇 관련 인베디드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을 해왔다. 원래는 IM을 무선을 생각해 왔는데 요즘 DS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전이 가능할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전자과 학생들이 이런 식의 반도체 수강 이력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스파이스 툴 써가지고 회로 설계해보고 베를로그 다뤄보고 뭐 이런 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로봇 관련된 인베디드 프로젝트 아트메가 같은 거 써가지고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반도체 사업부에 가는데도 도움이 되냐? 이 두 개 사업부에서 제가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봤는데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무슨 답변이 나왔냐? 네, 반도체 공학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파운드리에서도 많이 하고 또 코딩 업무에서도 가까운 부분들을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셔도 된다라는 답변을 얻었고, 그 다음에 TSP 후공정 파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도전이 가능하다. 8대 제조 공정에 대한 숙지는 필요하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반도체 과목을 지금 안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현직자의 말은 반도체 관련 전공이 없다 하더라도 8대 제조 공정에 대한 숙지는 필요하다. 실제로 전공 면접에서 반도체의 탈을 쓴 기계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반도체의 탈을 쓴 기계 문제. 그러니까 면접장에 가보면 재료 역학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예전에는 나사 체결 구조 이런 것들도 PT 면접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기계공학 본연의 문제를 내요. 하지만 그 포장지를 뭐로 감싸는 거야? 반도체 공정으로 감싸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과 본연의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면접장에 가서 너무 쫄지 말고 나중에 8대 제조 공정의 어떤 툴만 알고 가면 내 원래 전공의 힘으로 면접을 뚫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8대 제조 공정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된다. 지원자들이 보통 알아서 선행학습을 하고 오는데 회사 입사 이후에도 반도체에 대한 재교육은 실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자소서 때문에 시간 없으니까 지사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내가 건드리고 나중에 DS 면접장에 가야 된다. 요거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제일 궁금하잖아 사실. 회로 설계를 쓸 건데 솔직한 얘기로 메모리나 파운드리나 LSI 사업부를 고민 중이다. 어느 사업부가 제일 많이 뽑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인사팀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은 대입이라서 자세히 말려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물어봤어. 계속 물어보니까 나온 말은 메모리 사업부가 가장 크긴 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거든요. 자, 이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로 설계로 봤을 때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뽑는 회로 개발 설계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로 설계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주로 내가 스파이스2를 활용해서 안 그럼 연구소에서 과제를 진행하면서 구현했던 건 영상, 통신, 뭐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도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회로 설계로 진행했던 그 과정이 파운드리나 LSI 사업부에 가까우니까 여기만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식의 의사결정 하실 필요가 없다. 사실 메모리 사업부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되게 좋아.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거 전작가 친구들은 실제로 칩셋을 뜯어보거나 거기 있는 내용들을 추론해서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역추적 능력을 갖고 있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이 직군에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파워풀한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칩셋 자체가 메모리가 아니고 주로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만 몰리게 되는데 그런 식의 의사결정 하실 필요 없다. 저는 오히려 파운드리하고 LSI 가는 친구들의 특징은 자 내가 전작가인데 여기가 거의 똑같다. 여기가 어학을 좀 더 많이 봐요. 왜 그러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회로 설계한다는 건 내가 독자적으로 회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 팹리스 기업들과의 어떤 그네들이 고객이 되고 그네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학적인 얘가 여기가 다 똑같은데 어학이 좀 높은 친구들은 여기 양사를 바라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개 사업부 중에 어디가 더 선호도가 높다? 학생들은 LSI 사업부가 높다. 왜 팹이 없는 그런 근무 여건과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각자 개인별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돼요.